비상계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회 통과 절차를 보완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 피고인은 지체 없이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무조정실장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였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이후 대통령실 직원과 부서 등 사후 절차 보완을 논의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소위 8시 멤버들만 모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게 됐자 추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0명이고 의사 정족수인 과반수는 11명이었으며 당시 대통령실에는 국무회의 구성원 중 피고인,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등 7명이 모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4명의 국무위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대통령실 직원 등을 통해 일부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였으며 김용현 전 장관과 그 출석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계획한 22시경이 가까워짐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자 피고인은 직접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하여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출석을 독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초 계획한 대로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김정환 실장 또한 피고인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즉, 위 증거들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도록 건의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과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물론 추가 소집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1시 29분경 대접견실에 있다가 집무실로 입실하는 모습이고 21시 35분경 다시 대접견실로 퇴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과 있던 21시 33분경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최 전 장관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최 전 장관의 2024년 12월 3일 저녁 통화 목록인데 윤 전 대통령이 21시 33분경 즉 피고인과 함께 집무실에 있을 때 최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최 전 장관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전 장관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바로 대접견실로 나온 피고인이 퇴실하자마자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는 독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화 내역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상목 장관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한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나오자마자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독촉하는 통화 내역인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출석을 독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시 1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었고 윤 전 대통령 그로부터 약 2분 뒤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고 어떠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나서게 됩니다.
피고인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후 아무런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이 법정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건의한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외관을 작출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송미령 전 장관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을 말려보자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은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일절 설명도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을 말려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손쉽게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휴대전화도 소지하여 외부에 알리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 전 장관에게만 출석을 독촉하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비상계엄 당일 행동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만약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을 말릴 생각이었으면 국무위원들에게 같이 말려보자라는 말씀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장관들을 동원하여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가자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전 장관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서 퇴실하려고 할 때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CCTV를 보면 22시 14분경 김용현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때는 국무회의 구성원 7명이 대통령실에 있는 상황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4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김 전 장관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 손가락 4개를 편 김 전 장관과 함께 대화를 하였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4명을 채워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뒤에 CCTV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1시 29분경) CCTV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실 5층 복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했던 김정한 수행실장에게 손가락 4개를 펴보이는 모습이고 곧이어 김용현 전 장관은 대접견실로 들어가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가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22시 34분경 CCTV를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실 출입 조치를 담당하는 전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시 57분경 최상목 전 장관이 22시 10분경 송미령 장관이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에 2명이 부족한 22시 12분경